오랜만에 얼굴 보며 수업합니다. 오늘 원래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이 프린트로 하는 게 더 퀄리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04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광무개혁을 배웠는데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려고 했고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싶었고 러시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기기 싫었기 때문에 두 관계의 균형이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죠. 자,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조선은 일본은 일단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영국의 지지를 받았고요. 미국이랑은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인과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인의 밀약이에요. 밀약이라고 하는 건 비밀스럽게 맺은 거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둘의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해요. 우리는 러시아도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립을 선언해서 국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1904년 전쟁이 터지고 나서요.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발표하고 한일 의정서를 맺고 조선의 중립 선언을 무시합니다. 글씨가 크지 않네. 조선의 중립 선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멋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중립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영국과 미국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조약을 맺는데 영국과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약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누구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1차 한일협약을 맺는데요. 이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하고요. 고문이 모든 정치를 간섭하는 거죠. 이때 고문은 고문은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알려주는 코치의 개념이거든요. 이 고문이 재정, 외교 부분에서 고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코치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 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외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교관 중에서는 일본의 친한 미국인 스티븐슨이 외교에 관여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스티븐슨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일본은요,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 조약을 체결한데 그게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국권이 침탈되는 가장 큰 조약이에요. 여기에서 고종은 거부를 합니다. 고종황제는 거부를 하는데요.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위임장을 주지 않고요.
비준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이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조약을 을사 땡땡이라고 합니다. 이 땡땡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얘기할 때 문제와 정답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고종의 비준이 없고 고종의 임명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을사 이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비준 서명도 안 하고 위임장도 없었는데 누가 이것을 체결하느냐? 바로 을사 오적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체결을 합니다. 그 을사 오적이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렇게 해서 이들이 체결을 하는데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을 합니다.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선이 더 이상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외교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일본인 통감이 부서를 설치해서 통감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 첫 번째 통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1대 통감으로 와서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의병활동이 일어납니다. 을사의병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의병은 양반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제 문제가 정말 커진 거죠. 평민들도 의병을 꾸리고요. 평민의병. 평민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민들은 의병장 그 선비들, 양반들 의병장 밑에 있는데요. 이제 아예 의병장으로 자신들이 의병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을사의병을 조직하고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곳곳에서 의거활동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을사조약에 체결됐을 때 고종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럼 고종은 뭐 했느냐? 고종은 그냥 뭐야 체결하지 말라니까 왜 체결했어? 이게 아니라요. 이게 부당하고 위임장과 이게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역에서 이뤄진 세계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걸 우리가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요.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빌미로 일본이 헤이그 특사는 외교권 박탈된 너희들이 조약 위반이다 라고 해서 조약을 위반한 고종을 퇴위시키고 강제로 퇴위시키고 누구를 등용하느냐? 순종을 즉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길래 황제를 퇴위까지 시켰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평화회의는요.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요. 이곳에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러 이준, 땡땡땡, 이휘종 이렇게 3명이 특사로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본의 방에 의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회의장 앞에서 문이 닫힌 회의장 앞에서 연설을 해서 각국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때문에 세계 여론이 일본을 나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서둘러 고종을 데려간 거죠. 자, 여기서 땡땡 퀴즈입니다. 띵동땡동 퀴즈입니다. 이준, 땡땡땡, 이휘종 중에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3명의 사람 중에 1명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2개 다 교과서 40쪽에 있습니다. 교과서 40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을사조약의 다른 이름은 빵을 들고 있죠. 빵을 먹고 있죠. 이건 마이구미 문제고요.
이건 빵을 들고 있죠. 이거는 초콜릿 문제입니다. 각 반에 한 명씩이라고 했어요. 아, 맞아. 띵동띵동 퀴즈 정답 공유하면 정말 싫어요. 자꾸 그거 공유하는 사람 있어요. 장대양 같이. 자,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고종이 퇴위가 되는데요. 이때 고종만 퇴위되느냐 그게 끝이냐가 아니라요. 이걸 우리가 정미 7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때 조선의 군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그동안 만들어뒀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산된 군대들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반발을 해서 정미의병을 일으켰고요. 이 정미의병에 이 군대들이 들어가면서 정미의병 전쟁이 돼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까지는 평민이나 선비들이 자기네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소규모로 의병 활동을 했다면요. 이제는 해산된 군인들이 어딜 가겠어요? 군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 의병이랑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서울까지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 진공 작전을 세우는데요. 물론 서울의 초입에서 거의 다 왔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얘기로는 서울 진공 작전을 수행했던 의병장이 모친상인가? 하여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 포기한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국권이 침탈당하고 1909년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박탈당하고 1910년 일진회라는 건 대한제국 사람 중에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선은 가만히 있었느냐, 대한제국은 가만히 있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병 활동을 통해서 군대로, 전투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고요. 또 의거 활동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지금 을사오적들이 고종황제가 거부한 을사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적이 문제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해서 오적 암살단을 만들고요. 나인영, 오기우 같은 사람들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고요. 아까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이 스티븐스가 미국에 돌아가서요. 조선이 일본에게 보호국이 되는 이 상황을 찬양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스티븐슨을 사살하기 위해 전명훈, 장윤환이 직접 미국으로 가고요. 물론 사살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이 동양의 평화를 해친 누구? 이토 히로부미. 아까 이토 히로부미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통감이었죠. 1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면서 동양의 평화를 이들이 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되게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얘기를 하면서 시일야, 오늘에 와서 방성 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는 신문을
신문에 논설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의사조약의 부당함이 무엇인지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 프린트에는 없지만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민영환은 의사조약이 체결된 걸 보고 자신이 고종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조약 이후로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에 대해 비통함을 표현하고 혹은 이렇게 암살을 하거나 사살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해외의 각국에다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력적으로, 이걸 우리가 무력 시위라고 하거든요. 무력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근본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인데요. 결국 애국계몽 운동의 가장 큰 골자는 힘이 아니라 힘보다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냐면 보안회 같은 경우는요, 정치 활동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보안회는 1904년에 조직이 됐는데요. 1904년에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할 때 일본의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일본이.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양아치같이 스탑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또 그 양아치들을 위해 깔끔하게 써줄게요. 황무지 이렇게 친절해. 개간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이 요구하는데요. 이것을 반대하고요. 결국은 반대하는 것을 황무지 개간권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토지를 개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보안회가 폐지가 되고 헌정연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연구했던 정치는 어떤 정치냐? 이들이 연구한 정치는 바로 입헌체제입니다. 입헌체제가 뭐예요?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황제도 헌법 안에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헌법 안에서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헌정연구회입니다. 하지만 헌정연구회도 효과를 못 보고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던 대한자강회는요,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 자강의 방법으로 교육과 산업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산업 이러면 또 못 쓰죠? 산업. 교육과 산업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뭐냐? 일단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교육을 더 올리면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산업은 뭐예요? 우리가 근대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은 결국 힘보다는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들은 의병활동을 비판합니다. 서로 비판을 해요. 의병활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앉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시급이 급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언제 실력을 키우냐, 일단 나라부터 되찾고 실력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국계몽운동은 너네 백날 싸워봤자 못 이긴다, 일단 실력부터 키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두 옳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신민회예요. 그래서 신민회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는요. 오케이. 교육 필요해. 그것도 어떤 교육?
민족 교육이 필요해. 우리의 민족 교육을 육성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민족 산업도 미안. 오케이. 미안해.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가 문제인 거죠. 그들은 신민회는요. 국권을 회복하고 어쨌든 우리는 국권이 잃어버렸으니까 국권을 회복해야 되죠. 국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뭘 바탕으로? 공화정을 바탕으로 국민국가를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등장했어요? 공화정. 공화정이 뭔가요? 공화정이 뭐게? 자 봐봐요. 입헌 체제까지만 해도 황제는 입헌 군주입니다. 헌법에 있는 군주예요. 그런데 신민회가 세워진 1907년 뭐가 됐나요? 고종이 일본에 의해 퇴위가 됐죠. 이 퇴위에 대해서 고종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다가 대한자강회가 망하는 거거든요. 신민회는 그래 일본이 우리의 황제를 없앴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황제를 세우지 말고 차라리 황제가 없는 대통령제가 있는 공화정을 세우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민족의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의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나라를 되찾죠. 그리고 우리 애들을 똑똑한 애들로 길러야 나라를 되찾죠. 그래서 신민회는 민족 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고요.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회사, 도자기회사죠. 도자기회사나 아니면 태극서관이라고 해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민족 자본과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느냐? 돈을 벌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라를 되찾는 일이야. 그러면 결국 나라를 되찾는 건 실력을 키우고 결국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야. 나라 줘. 한다고 나라 주나요?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 뭘 만드냐면 독립을 위한 군대를 만드는 거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민족 자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 기지는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너무 칸이 없죠? 만주 국외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회영은 육형제가 돈을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육형제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요. 여기에 조선인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볼까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되찾아야 하느냐, 실력을 키워야 하느냐, 당시에 가장 큰 화두였고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병 활동을 하면서 최익형 같은 사람은 최익형은 을미의병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병을 해요. 그래서 최익형은 나중에 잡혀요. 그래서 쓰시마 섬에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요. 또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되찾기에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왜냐?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수행입니다. 자, 수행 공고 나갈게요. 논술인데요. 이거는 학교 가서 더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의병활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평가하는 논술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활동을 설명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도달하는 수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학교 가서 더 자세히 해줄게요. 교과서에는 국제보상운동과 간도, 독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세요.